제가 지난 첫 방송 하고 나서 네. 그 국민들께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의 이 코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네. 쭉 탐색을 했거든요. 네. 재밌는 댓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산너머님인데요. 팟빵 댓글이에요. 네. 정 의원님, 기관지 약 좀 드세요. 도라지 생강을 달여서 장곡하세요. 네. 기침 소리 때문에 거북스럽습니다. 전 네. 참을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장윤성 기자 오늘 기침하셨어요? 아침에 기침했죠. 네, 몇 시에 했어요? 저 좀 일찍 합니다. 6시. 다 기침합니다, 아침마다. 네. 뭐 딴 얘기를 하세요. 네. 그 기침이 아닌데 여기는. 네. 예. 또 하나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기 민주정부님인데요. 님이 말했던 청와대 무보수 대변인으로서 유리한 건 널리 알리고 불리한 건 침묵한다라는 말은 나의 정치적 이념을 바꿀 만큼 강렬했어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곧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 참 예언인 이 시대. 탑5. 탑5? 네. 왜 올렸습니까?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도 네. 이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요? 그거 들을 필요 없잖아. 이거 들으면 되잖아. 이슈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된다. 네. 라고 얘기하면 김어준 총수가 싫어할 텐데. 아니, 저 관심 없어요. 김어준 총수가 뭐라 하든. 저는 관심 제 없다. 주장을 할 뿐이에요. 네. 이 코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 망하든 말든 뭐. 우리 관심 없어요. 다 잘 돼야죠. 네. 자, 제가 속보를 본 시간이 11시 59분. 네. 성남공항을 우리 대북특사단이 출발했습니다. 방금 떠났죠. 예,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네. 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쯤 지금 어디를 알고 있을까요? 순환공항에 도착했을까요? 그 앞 상공에서 막 내리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내리려고 하고 지금 있다. 시각. 예. 네. 지금 보면 과거에는 특사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 말하기 대체로. 전에 예. 저도 비행기 타고 평양 순환공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01년도. 특별기 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별기를 타셨다고요? 그때 이제 방북단이 몇백 명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양 고려 호텔에 가서 네. 그때 무슨 일로 가셨대? 6.15 정상회담 1주년. 2001년이니까. 각계각층 대표단 해서 네. 평양에 갔었죠. 그래서 김일성 왕장도 가보고 네. 주최탑도 보고 네. 많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1년이면 벌써 17년 전이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평양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그 자료 화면이 넘어오면 저희도 이제 보면서 네, 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특사 한 명이었어요. 한 명하고 이렇게 수행원이 가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특사단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어제 굉장히 강조한 게 사절단이다. 특사라는 말이 사자가 사절단의 의미가 있으니까. 특별 사절단인데 네. 사절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네. 소은 국정원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다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고의 뭐랄까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다 올라간 것이고요. 윤건영 실장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9대 국회 내내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이죠. 네. 국회의원 문재인 보좌관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의원 시절에 제 옆방이었어요. 예. 국회의원회관.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뭐 다 들르고 예. 지나보면 항상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말수가 좀 적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시절에는 가장 옆에서 대통령의 입처럼 네. 대통령의 마음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복심 중에 복심이죠. 네. 이를테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텐데요. 네. 우리 특사단이. 왜냐하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우리도 특별한 대접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북한 이제 최고 지도자, 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서 어디에서 그래요, 언제 맞아요. 만날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급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불시에 네. 방문하는 형태, 짜잔. 이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네. 다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가는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겠죠. 안 만날 수는 없겠죠. 예. 만나긴 만날 텐데. 예. 무슨 얘기? 아마 제가 어제 대북 특사단
긴급 속보를 보자마자 네. 긴급 속보 해설. 그리고, 속보 해설. 페이스북에 세계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 예. 제가 이제 7~8가지로 썼는데 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갔던 거는 트럼프를 의식한 거였죠. 그렇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여건 그렇죠. 조성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용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북한이 이러이러한 생각, 미국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설명하고. 뭐 강경파든 온건파든, 예, 온건파든.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북 이후에 곧바로 또 방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번거롭지 않게 갔던 사람이 다시 미국까지 가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긴박하게 지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4월에 또 한미 연합훈련. 연합 군사훈련도 있기 네.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결하려고 하는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네, 방송만 하면 자꾸 너무 이렇게 빨리 이 전화가 문제를 그 전화를 끄세요. 생방송 중에는 전화를 네. 끄시고요.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너무 이게 스텝을 빨리 밟으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은 다 조율됐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서두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뭐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 뭐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 핵심적으로 나와야 돼. 특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여론층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비핵화 문제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를 더 걱정을 해요. 한국 정치인들이.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제 예상은 비핵화라는 키워드를 테이블에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우리의 입장은 사실은 중재 외교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중재 외교. 그래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네. 입구에서 네.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가서 결과물로 가져오자. 그래서 일단 비핵화를 포함해서 대화에 들어가자라는 네. 것을 아마 설득할 것 같아요. 핵동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말과 네. 미국한테 하는 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한테는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말 대 말 행동의 원칙으로 그렇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제 안 하겠다라고 말로 선언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네. 자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언제까지는 적어도 대화 기간 동안은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하니 네. 당신들도 그럼 그런 조건에서 적대시 정책, 네. 압박과 제재를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 네. 라고 미국은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그럼 이제 접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가 미국한테 얘기하겠다. 네. 이렇게 북한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북한이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하니 적대시 정책, 압박과 제재를 좀 풀면서 네. 대화를 하고 그 대화 기간 동안은 북한과 미국 이 입장을 좀 바꾸지 말고 대화에 좀 충실하게 임하자. 이렇게 양쪽에게 던지는 네. 볼이 좀 달라요. 볼이 다르다. 네. 이쪽에 던지는 공과 저쪽에 던지는 그렇습니다. 공이 약간 내용은 대동소이한데 그러니까 같은 스트라이크 존이다 할지라도 왼쪽으로 가는 것과 오른쪽으로 가는 스트라이크 존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가 결국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전문가적인 시각인데 식견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굉장히 오랫동안 안 만났고 불신이 남북 간에도 뭐 북미 간에도 불신이 팽배해 있고 국제사회가 모두 북한을 사실 정상국가로 대접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가서 과연 북한이 정상국가인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봐야 되는 측면도 있죠. 정상국가로 대접할 수 있는 네. 수준의 국가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1월 1일 김정은 신년사 이전에 네. 제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예언. 김정은 1월 1일 신년사에 네. 남북 대화를 제안할 거다. 그때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네. 말이 되냐 지금. 근데 이것은 남북 관계의 긴 역사적 과정과 맥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코웃음을 치는 건데 제 말에. 예.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네. 1968년도가 남북 분단 이후 가장 큰 위기였어요. 6.25 이후에. 울진 삼척지구에 무장공비 투입했죠. 예. 그리고 청와대 습격 사건 있죠. 김신조가 뭐라고 했어요? 박정희 목 따러 왔다. 그랬잖아요. 푸에블로 납치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 비행기를 격추시켰어요. 네. 이게 전쟁해야 돼요. 지금 보수 수구진영의 논리라면. 근데 1970년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평화 선언을 하죠. 네. 그리고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 1983년도에 아웅산 폭탄 테러가 일어납니다. 네. 지금으로 치면 경제부총리가 직사합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산자부 장관이 직사를 해요. 네. 17명이 죽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모든 일정 취소하고 귀국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나와서 북한의 테러로 우리 강요, 장관이 죽었는데 전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83년, 이게 가을이거든요. 네. 85년도에 북한에게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 적식자사 회담을 네.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이 최초로 85년도에.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았어도 지금까지는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오히려 평화 모드로 갔다는 거죠. 평화 모드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김정은이 핵실험을 하고 남북 관계가 최고조에 이르고 또 북미 관계도 최악의 상태로 이렇게 빠졌지만 네. 결국은 전쟁은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 위기 속에는 반드시 평화에 대한 네. 이런 모드로 전환이 네. 되더라. 분단의 역사를 봤을 네. 때. 그런 면에서 제가 작년 2017년이 최고도로 긴장 상태가 그렇죠. 됐기 때문에 예. 2018년도부터는 평화 공세로 나올 거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었거든요. 평창올림픽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맞았는데 네. 김정은이 이제 집권 7년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는 그 전까지는 뭐 자기도 이제 집권 세력을 공고화해야 되고 예. 또 친 김정은 세력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우리로 치면 중대장급까지 다 충성맹세를 받습니다. 중대장. 중대장급 예. 군부. 예. 그래서 다 장악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핵실험을 다 해서 많이 죽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핵무장국가다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동안이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유격대 국가였다면 네. 앞으로 이제 정상 국가로서의 그런 흐름을 예. 보이려고 할 것이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첫 단초를 어디서 봤냐면 그 김여정 부부장이 그 파란색 파일을 가져왔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대개 보면 당을 내세우잖아요, 북한은.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이나 군을 내세우는데 국무위원장 명의로 가져온 거예요, 친서를. 네네.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를 정부로 좀 대접해 줘라. 네. 그러니까 정부 대 정부.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 북한 정부. 이렇게 정부 대 정부로 동격으로 좀 해달라 이런 메시지가 좀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1991년도에 네.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엔 가입 국가예요. 예. 우리 헌법 그때 우리 기본 가입. 그렇습니다. 예. 우리 헌법의 개념으로 본다면 이제 반국가 단체, 네. 뭐 불법으로 점령한 이제 뭐 괴뢰 집단이죠. 네, 괴뢰 집단. 전법적 개념으로 본다면, 근데 국제적으로 보면 엄연한 유엔에 가입한 국가, 정상 국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첫 외교 무대 데뷔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시리아 또는 뭐 중국 공산당 뭐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대외적으로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지 로켓맨인지 미치광인지 정상적인지 이걸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국회 정보위 네, 했지 않습니까? 그 정보위 오래 하셨죠. 국정원에서 이제 김정은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보고한 것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네. 유럽에서 유학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상이 서구적이고 신식 스타일을 좋아한다. 신식. 예. 그래서 젊은 세대예요, 젊은 세대. 젊은 세대. 예. 그래서 마식년 스키장 같은 경우 북한의 네.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 북한 주민이 얼마나 스키를 타겠어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그런 거
스키장도 하나쯤 있었으면 좋겠다. 유로피안 드림?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장, 마식령 스키장은 김정은이 직접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 거죠. 그러니까 원산지구를 관광특구로 하고 싶어하는 뜻이 있고 이것이 평창과 연계해서 뭐 새로운 경협의 대상 뭐 이런 네. 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비전 전망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아무튼 비핵화에 관련돼서는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쪽이 던질 것이고 그에 대해서 북은 어떻게 화답을 할까요? 아마 네. 모든 문제를 논의를 하자라고 네. 나올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북한도 이제 드디어 정상국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되고 그러려면 가장 현안인 네. 비핵화 문제를 빼고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말대로 네. 일단 논의를 시작하자. 예. 근데 그것이 대화를 할 수 없고 해야 되고 네. 하는 전제 조건은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은 나올 가능성이 그럴까요? 있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반도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다. 네. 이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일성, 김일성 주석의 유언입니다. 네, 한반도를 그렇죠. 비핵화해라. 남북 그렇습니다. 철도를 연결해라. 연결해라. 그리고 통일 노정에서 힘써 일한 백범, 김구, 늦범, 문익환, 네. 통일의 꽃 임수경은 북조선에서 끝까지 책임져라. 예. 그런 이제 말을 김일성 주석이 말을 많이 예, 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 입장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비핵화를 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면 선대의 유업이다. 네. 이 정도 말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그러니까요. 이런 멘트를 좀 하면서 네. 사실상의 지금 우리도 지금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고 있고 네. 북한도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상황을 계속 견제하면서 동시에 남북 대화를 이어간다면 네. 좀 중국의 입장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쌍중단이라고 쌍중단.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미 연합 훈련도 중단하고 네, 북한 핵도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단하고 네, 그 컨디션에서 대화를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중국 외교부의 공식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악관, 미국 백악관의 비둘기파들도 네. 같은 입장이에요. 뭐 틸러슨이라든가 국무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외교라는 것이 행간을 읽어야 되고 그리고 어쩌면 일부러 또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저는 평창올림픽 끝날 때쯤 폐막식 즈음에서 북한 선백에 대한 대대적인 압박을 하겠다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이거 뭐 북미 관계, 남북 대화 이게 다 나빠지는 거 어그러지는 거 아니야? 아니냐? 네, 근데 네. 저는 그걸 보면서 반가웠어요. 아, 왜요? 드디어 미국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 삿바 싸움. 삿바 싸움. 네. 기싸움이. 그러니까 삿바 싸움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씨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씨름판 경기가 열리는 예,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씨름 경기를 앞두고 삿바를 기선을 제압하려고 저렇게 또 먼저 선제적으로 나오는구나 미국이 그런 생각에서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하려고 하는 네. 모션을 취하고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내일 와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정확한 뜻이 뭔지를 보고하고 미국으로 우리 특사단이 또 가게 될 텐데 네.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런 입장을 밝혔어요. 김정은 위원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할 뜻이 있다. 그러니까 늘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어요. 뭐 언제나 해오던 얘기고 갑자기 한 말은 아니기 때문에 네. 또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겠다. 또 그다음 무슨 말을 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트럼프는요. 네. 제가 또 트럼프 연구가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정신세계. 트럼프라서 네. 오히려 우리가 큰 일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트럼프 성격은 제가 한마디로 보면 이기주의적인 성격이에요. 이기주의.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트럼프 퍼스트. 아메리카의 이익이 아니라 트럼프의 이익이에요. 네. 트럼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네. 대통령도 됐어요. 네. 부와 명예를 다 가졌어요. 네. 마지막으로 갖고 싶은 게 노벨 평화상일 거예요. 그러면 혹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갖고 싶었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분은 뭐 이제 참. 감옥에 네. 가실 분이기 때문에 11월 대선도 있고 네. 그럼 뭔가 미국 11월 대선과 그리고 앞으로 본인의 어떤 그런 야심 이런 게 네, 있다면 네. 노벨 평화상에 야심이 있다면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이제 뭐 클린턴이라든가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 그렇죠. 전략적 무관심 뭐 이런 거 네,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네. 한 게 뭐냐?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네. 그런 면에서는 본인은 어떻게 보면 돌발적으로 내가 평양에 가겠다. 네. 김정은 직접 만나보겠다. 라는 것이 성과가 본인에게 네. 그리고 그분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좋아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성격이라면 네. 오히려 일을 저지를 수 있다. 관종?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한 노벨 평화상 20개 주더라도 한반도 평화 지킬 수 있으면 네. 뭐 그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공동수상이죠.
공동수사?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평화 체제가 마련이 된다면 그렇게 공동수사하는 북미 경우가 수교를 종종 하고 있었습니다. 노벨 그래요? 뭐 그러면 좋겠어요, 저는. 네. 뭐 상을 누가 받든 어쨌든 더 이상 이 노벨 한반도에서 평화상은 전쟁 우리가 돈 위협이 들어가는 게 또 아니에요. 노르웨이에서 주는 거니 노벨위원회에서 주는 거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받든가 말든가 하여튼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잘 돼서 네.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남북이 단독으로 정부를 수립한 지 70년, 내년 상해 임정 100년. 네.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어찌 보면 99년 만에, 70년 만에, 내년이면 100년 만에 찾아오는 새로운 한반도의 기회가 아닌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그때 이제 김대중 클린턴 구상회에서 클린턴이 사실은 평양에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사전 정지 회담을 네. 했어요. 근데 엘고가 지는 바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그렇죠. 대통령이 되면서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났죠. 예. 그리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임기 말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정권을 뺏기다 보니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금 찾아온 다시 이거를 흘려 보낼 수 없는 세 번째 절호의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 기회는 어쩌면 다시는 오지 못할 기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북미 관계, 남북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대로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양쪽을 네. 중재하면서 북미 대화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이렇게 잘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의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 보수 야당, 자유한국당의 경우를 보면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거기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 반미 세력 같아요. 반미? 왜 미국을 이렇게 반대하지 요즘? 미국을 반대해요? 미국은 북한과 잘 지내기를 원해요 지금 한편으로. 근데 아니 못 근데 지내는 못 펜스 지내는 거잖아요. 부통령 이런 걸 보면 태도를 보면 또 꼭 그런 거 같진 않잖아요. 이방카 태도도 양동 작전이죠. 양동 작전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동격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트럼프를 위해서 네. 트럼프는 남한테 공을 나눠주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가질 거야. 너희들은 그런 식으로 해. 네. 나중에 내가 더 멋있게 등장할 거야. 저는 그런 차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살짝 얄밉네요. 이기주의니까. 이기주의니까. 네. 우리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죠? 어쨌거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어떻게 보면 통치 스타일, 네. 리더십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궁합이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그 정반대 지점에서 예. 트럼프 가끔 이렇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기자회견 때 네. 워싱턴 포스트인가요? 그 여성 기자가 자꾸 그 트럼프가 자기 남북관계 개선에 자기 공이 크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매우 크다. 매우 크다. 그리고 또 전화해서 자기 공이 크다 이렇게 또 그것도 얘기를 하죠. 자랑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칭찬했다. 애들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참 그런 대통령을 뽑은 미국 사람들도 좀 답답은 하겠다. 미국에서 이제 뭐 거의 인기 없는 최악의 대통령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는데 예. 우리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근데 국익적 관점에서 미국이 근데 그 전 세계에서 보자면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기 때문에 전 네. 촛불을 좀 들어서 네. 좀 나라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미국도. 그래서 우리가 취할 국익적 관점에서 예. 트럼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잘 구슬러서 예. 잘 달래서 그러니까요. 어쨌든 예. 북미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예. 있도록 우리가 역할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반도 평화가 고 세계 평화이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이 D-100일. 막 내리려고 하고 지금 있다. 시각. 예. 네. 지금 보면 과거에는 특사가 한 명이었잖아요. 네. 그 말하기 대체로. 전에 예. 저도 비행기 타고 평양 순안공항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요? 2001년도. 특별기 타고? 그렇습니다. 대통령 특별기를 타셨다고요? 그때 이제 방북단이 몇백 명 됐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평양 고려 호텔에 가서 네. 그때 무슨 일로 가셨대? 6.15 정상회담 1주년. 2001년이니까. 각계각층 대표단 해서 네. 평양에 갔었죠. 그래서 그래서 김일성 왕장도 가보고 네. 뭐 주체탑도 보고 예. 많이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2001년이면 벌써 17년 전이니까 네.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평양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리는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좀 그 자료 화면이 넘어오면 저희도 이제 보면서 네, 네.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대체로 특사 한 명이었어요. 한 명하고 이렇게 수행원이 가는 시기였는데 이번에는 특사단 그리고 네. 청와대에서 어제 굉장히 강조한 게 사절단이다. 뭐 특사라는 말이 사자가 사절단 의미가 특별 있으니까. 사절단인데 네. 사절단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 네. 수원 국정원장 그리고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핵심 참모들이 다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만 안 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북한 관련해서. 네. 그래서 최고의 전문가들 그리고 최고의 뭐랄까 실질적인 책임자들이 다 올라간 것이고요. 윤건영 실장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19대 국회 내내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보좌관이죠. 네. 국회의원 문재인 보좌관이었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안보실장이 김정은에게 북한이 이러이러한 생각, 미국이 이러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 미국 강경파의 입장을 설명하고. 뭐 강경파든 온건파든, 예, 온건파든. 이런 입장을 설명하고 네. 그러니 당신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정의용 안보실장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방북 이후에 곧바로 또 방미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이제 번거롭지 않게 갔던 사람이 다시 미국까지 가는 네. 이런 어떻게 보면 예전과는 좀 다르게 긴박하게 지금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4월에 또 한미 연합훈련. 연합 군사훈련도 있기 네. 때문에 속전속결로 해결하려고 하는 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다 이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네, 방송만 하면 자꾸 너무 이렇게 빨리 이 전화가 문제를 그 전화를 끄세요. 생방송 중에는 전화를 네. 끄시고요. 전문가들, 한반도 전문가들은 너무 이게 스텝을 빨리 밟으면 미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속전속결로 하는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네. 입장은 다 조율됐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서두르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의용 실장이 맥마스터 보좌관하고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통화를 하고 뭐 거의 매일 통화를 한다 뭐 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미국의 뜻을 가지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면담을 할 때 핵심적으로 나와야 돼. 특히 이제 뭐 자유한국당이나 대한민국의 이제 보수 여론층에서 계속 나오는 게 이제 비핵화 문제 어떻게 네. 할 거냐. 네. 이 문제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남북 관계보다 북미 관계를 더 걱정을 해요. 한국 정치인들이. 이제 의원 시절에 제 역방이었어요. 예. 국회의원회관. 예. 그래서 이제 지나가면서 뭐 다 들르고 예. 이렇게 해보면 항상 이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말수가 좀 적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시절에는 가장 옆에서 대통령의 입처럼 네. 대통령의 마음처럼 이렇게 많이 움직였던 복심 중에 복심이죠. 예. 네. 이를테면 오늘 저녁이 될지 내일 아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텐데요. 네. 우리 특사단이. 왜냐면 김여정 특사가 왔을 때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장소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면 우리도 특별한 대접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융숭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얘기를 이제 했으니까. 북한 이제 최고 지도자, 네.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네. 같은 경우는 전격적으로 뭘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면서 어디에서 그래요, 언제 맞아요. 만날지 아마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급들을 이렇게 만나다가 불시에 네. 방문하는 형태, 짜잔. 짜잔 이런 형태로 대체적으로 그렇게 네. 다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을 몇 시에 어디서 만날 건가는 모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 그렇겠죠. 만날 수는 없겠죠. 예. 만나긴 만날 텐데 예. 어, 무슨 얘기? 아마 제가 어제 그 대북 특사단 긴급 속보를 보자마자 네. 긴급 속보 해설 그리고 속보 해설. 페이스북에 세계 최초로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 예. 제가 이제 7, 8가지로 썼는데 네. 지금 정의용 안보실장까지 갔던 거는 트럼프를 의식한 거였죠. 그렇죠. 여건을 조성한다는 게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의 여건 그렇죠. 조성이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의 제가 지난 첫 방송 하고 나서 네. 그 국민들께서 우리 정청래 전 의원님의 이 코너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제가 네. 쭉 탐색을 했거든요. 네. 재밌는 댓글 하나 발견했습니다. 어떤 거죠? 산너머님인데요. 팟빵 댓글이에요. 네. 정 의원님 기관지 약 좀 드세요. 도라지 생강을 다려서 장곡하세요. 네. 기침 소리 때문에 거북스럽습니다. 전 참을 수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장윤성 기자 오늘 기침하셨어요? 아침에 기침했죠. 네, 몇 시에 했어요? 저 좀 일찍 합니다. 6시. 다 기침합니다, 아침마다. 네. 뭐 딴 얘기를 하세요. 네. 그 기침이 아닌데 여기는. 네. 예. 또 하나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항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3기 민주정부님인데요. 님이 말했던 청와대 무고수 대변인으로서 유리한 건 널리 알리고 불리한 건 침묵한다라는 말은 나의 정치적 이념을 바꿀 만큼 강렬했어요. 장윤선의 이슈파이터는 곧 탑10 안에 들어갑니다. 네. 이 참 예언인 이 시대. 탑5.
탑5? 네. 왜 올렸습니까? 아마 김어준 뉴스공장도 네. 이제 없어질지 몰라요. 그래요? 그 들을 필요 없잖아. 이거 들으면 되잖아. 이슈파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된다. 네. 라고 얘기하면 김어준 총수가 싫어할 텐데. 아니, 저 관심 없어요. 김어준 총수가 뭐라 하든. 저는 관심 제 없다. 주장을 할 뿐이에요. 이 코너만 잘 되면 된다. 그렇습니다.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전반적으로 다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뉴스공장 망하든 말든 뭐. 우리 관심 없어요. 다 잘 돼야죠. 네. 자, 제가 속보를 본 시간이 11시 59분. 네. 성남공항을 우리 대북특사단이 출발했습니다. 방금 떠났죠. 예, 대통령 특별기를 타고 네. 평양으로 갔습니다. 네. 어떠세요? 지금쯤 지금 어디를 알고 있을까요? 순환공항에 도착했을까요? 그 앞 상공에서 막 내리기 직전인 것 지금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 수 제 있을지. 예상은 비핵화라는 키워드를 테이블에 올릴 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올리지 않으면 북미 관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다만 비핵화라는 단어를 네.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우리의 입장은 사실은 중재 외교의 입장이 돼야 되거든요. 중재 외교. 그래서 남북 대화든 북미 대화든 네. 입구에서 네.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북미 대화 입구가 아니라 출구에 가서 결과물로 가져오자. 그래서 일단 비핵화를 포함해서 대화에 들어가자라는 네. 것을 아마 설득할 것 같아요. 핵동결.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예. 이제 우리가 북한한테 하는 말과 네. 미국한테 하는 말은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북한한테는 이렇게 설득해야 됩니다. 당신들은 말 대 말 행동의 원칙으로 그렇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제 안 하겠다라고 말로 선언하고 행동해라. 그러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국한테는 네. 자, 북한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언제까지는 적어도 대화 기간 동안은 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안 한다고 하니 네. 당신들도 그럼 그런 조건에서 적대시 정책, 네. 압박과 제재를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개선할 의지가 있다. 네. 라고 미국은 당신들은 그렇게 얘기해라. 그럼 이제 접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이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자,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미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시 정책을